훈련생 상담 및 취업 촉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진로 및 직업 상담의 기초 1. 상담의 정의와 유형. 상담의 정의.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목적이 있는 대화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상담의 유형. 인원수에 따른 분류, 의사소통 방식에 의한 분류, 상담 기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른 분류는 개인 상담이냐, 집단 상담이냐인데, 집단은 10명 내외 소그룹 이렇게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 방식에 의한 분류는 만나서 하느냐, 대면 상담,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세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오겠습니다. 보기 세 가지에다가 하나 더 넣고 문제 나오겠죠. 이따 문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담 기간에 따른 분류, 장기냐, 단기냐, 단회냐, 단회는 당연히 1회를 말하는 거고요. 단기는 10회 이내입니다. 상담의 유형은 10명, 10회 이렇게 숫자는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예시 문제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방식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의사소통 방식에 의한 분류,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인데 대면, 전화, 사이버는 맞고요. 개인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죠. 이거는 인원수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2번 상담의 원리와 과정. 좋은 관계 맺기라고 나왔습니다. 좋은 관계 맺기에서 로저스라고 나왔습니다. 로저스 사람 이름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오겠죠. 로저스 뒤에도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로저스. 상대방의 잠재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려는 자세로 임하는 것, 좋은 관계 맺기. 이거 두 개 키워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상담을 위한 준비. 상담 시간을 미리 마련해 두기. 상담 시간을 미리 마련해 두기. 훈련생들의 보다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랍니다. 상담자가 아니고 내담자가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라고 합니다. 상담 시간을 마련해 두기. 이거는 상담자의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겠네요. 이거 시험 문제에 꽈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훈련생들이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랍니다. 상담 기록의 필요성. 상담 기록은 왜 필요할까요? 네. 효과적인 상담 진행 측면에서 보면 이전 상담에 대한 기억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기록을 하겠죠.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교사평가나 기관평가 등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적 측면은 교사평가, 기관평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기록 방법 보겠습니다. 상담 기록 방법은 기록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이에 중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나중에 전산에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 문제로 상담 중에 전산에 입력한다. 상담 중 즉시 입력한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입력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틀린 겁니다. 수업 중에 상담자가 앞에 있는 데서 직접 입력하게 되면 상담자가 치조를 받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상담이 안 좋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담 기록 방법에는 종이에 중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나중에 전산에 입력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기록의 윤리적인 문제. 이거는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당연한 거겠죠. 상세한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록한다. 시험 문제에 나오기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객관화된 용어로 요약을 한다. 기호화하여 표기한다. 보시면 상세하게 기록한다. 상세한 내용을 모두 기록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뭐 상담이고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뜻 거기에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억한다, 기록한다, 그래서 상세하게 기록한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뭐 이렇게 문제가 꼭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뉘앙스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기호화하여 표기한다에 위배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담 기록의 윤리적인 문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상세한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록한다. 요약해서 쓴 거라서 문구가 좀 안 맞습니다만은,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용어로 한다.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객관화된 용어로 요약을 한다. 기호화하여 표기한다. 그러니까 뭐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잠깐 기호화하여 하면 되겠습니다. 한 회기 상담 과정 보시면, 자, 이거 순서 중요합니다. 반갑게 맞이하기, 밝게 웃으며 환영의 말을 건넨다. 당연히 반갑게 맞이하는데 울면서 할 수는 없겠죠. 이런 말은 왜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번이 반갑게 맞이하기, 나번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냥 나번 상담 구조화하기, 이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으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겠죠. 상담 구조화하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내담자의 역할과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알려준다.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어차피 너는 상담자다, 알려주라는 얘기고요. 둘째, 상담 시간 및 내담자의 행동 규범에 대해서 알려준다. 시간 내에 해야 되고 네가 나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일계질서를 잡는 것 같네요. 대충 내용이 보면. 셋째, 상담의 과정과 목표에 대해 언급한다. 과정과 목표에 대해 언급한다. 우리는 어떤 상담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넷째, 상담 과정의 비밀 보장과 제한 조건 및 방향에 대해 알려준다. 이거는 당연히 비밀 보장을 한다라는 건 알려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조건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답은 그 다음이 도움받고 싶은 문제 듣기입니다. 자, 상담자가 오면 도움받고 싶은 문제가 있으니까 왔겠죠. 그러면 이게 2번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2번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자, 도움받고 싶은 문제를 지금 상담자가 딱 왔을 때 도움받고 싶은 문제를 들었다, 이거는 상담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먼저 합니다. 행동 규범도 알려주고 비밀 보장 같은 것도 알려주고 과정에 대해서 다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상담이 시작됩니다. 도움받고 싶은 문제를 들었다, 상담이 시작됐다. 그래서 구조화 먼저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들었으면 목표 행동 계획 세우기.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목표 행동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당연히 마무리하기, 이런 거를 꼭 써야 되나? 마무리 하지 말라면 안 합니까? 마무리 당연히 하겠죠. 가번, 마번, 반갑게 맞이하기, 마무리하기는 순서가 바뀔 수 없습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상담 구조화를 한다. 우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 조건도 말을 해주고, 이게 이제 두 번째라는 거. 그 다음에 도움받고 싶은 문제를 듣는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반갑게 맞이하기, 상담 구조화하기, 도움받고 싶은 문제 듣기, 목표 행동 계획 세우기, 그 다음에 마무리하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담 구조하기에서 4가지 보기이기 때문에 말을 바꿔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훈련생을 배려하여 미리 목표를 정하지 않는다. 목표를 정하고 나면 어느 정도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면 틀린 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상담 시간을 정하지 않고 편하게 하는 게 어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상담 시간을 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틀리면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진로 및 직업 관련 개념. 진로, 참진, 이슬로, 참이슬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로는 언뜻 미래의 진로,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지 않는다. 진로는 과거가 아닌 미래만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직업. 보수를 받은 것을 전제로 생계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려고 이런 뜻이 되겠죠. 개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따 예시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진로 발달 있고요. 4번 진로 상담 있고요. 5번 진로 직업 상담이 있고요. 6번 진로 지도가 있는데, 복잡합니까? 이거는 전부 나오면 틀리면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진로 및 직업 관련 개념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직업이라고 한다? 아니죠. 우리는 보수를 받고 보수를 받는 것을 전제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놓고 1번 진로는 과거 현재를 포함한다. 2번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일 직업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틀린 말이 되겠죠. 그런 OX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런 보기로 나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문제 2번. 위법한 일이라도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은 직업이다.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활동이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들었죠. 경찰이 와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직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위법한 일이면 어떠냐? 내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4. 진로 및 직업 상담의 목표. 자신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이해 증진. 2.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증진. 3.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증진. 이 직업 상담의 목표는 뭐를 증진하기 위해서 한답니다. 자신도 이해하고 직업 세계도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도 증진시키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증진은 의사결정 기술을 증진시키도록 조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력자 바꿔가지고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4. 정보 탐색 및 활용 능력의 함양 했습니다. 스스로가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조력한다. 이거는 이제 상담자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내담자한테 정보를 제공한다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 되겠죠. 이거 잘 읽으시면 단어 한두 개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스스로가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준다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알려주고 조력한다, 도와준다가 되겠죠.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중에 하나가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1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제2장 상담의 기초이론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